안녕하세요. 4060 건강테크 블루존 TV 닥터 S입니다. 중년 다이어트 성공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야생동물처럼 병과 비만이 없는 몸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반드시 깨부수어야 할 7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지금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째, 아침을 먹으면 몸에서 절대 독소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즉, 절대 살이 빠질 수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는 아침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인체의 자연스러운 생체 주기로 볼 때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는 몸의 노폐물과 음식 찌꺼기가 빠져나가는 시기입니다. 독소가 제거되는 배출 주기이므로 가급적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이 유리한데요. 음식이 있는 한 이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몸은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독소 제거에 사용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몸은 소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해소되지 못한 독소가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뱃살, 팔뚝살, 그리고 턱 밑 지방살이 해당됩니다. 이 시간에 허용되는 음식은 30분 내로 빨리 소화되는 과일, 가공되지 않고 직접 짠 신선한 주스 등이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둘째, 골고루 먹으면 위장 안에서 음식이 썩기 시작한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는 모두 다르고 그것이 활성화되는 산도, 장내 환경 또한 다릅니다. 따라서 보통 따로 먹었을 때 탄수화물은 3시간, 단백질은 4시간, 그 정도가 걸린다면 섞어서 먹게 되면 8시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그 말은 위장 안에서 음식이 머무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걸 의미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음식은 잔반처럼 부패하게 됩니다. 위장 안에서. 거기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 있겠죠. 더부룩함, 소화불량, 두통 같은 것들은 덤으로 얻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소화의 원리를 무시한 채 뭐든지 골고루 먹으면 좋다고 배웠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한 상에 모두 차려놓고 먹은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탄수화물은 탄수화물끼리, 단백질은 단백질끼리, 단 소화 시간이 짧은 야채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각각의 것들과 따로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단 주의할 사항은 과일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음식이 뒤섞여 있는 곳에서 과일을 먹게 되면 그 과일 역시도 부패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소고기와 닭고기, 둘 다 단백질이죠. 이런 비슷한 계열의 단백질을 함께 먹는 것은 괜찮지만 고기, 계란, 유제품, 견과류처럼 서로 다른 계열의 단백질을 함께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소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되거든요. 단 탄수화물은 단백질만큼 분해가 까다롭지 않으니까 함께 드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과일을 식후에 먹으면 안 됩니다. 과일은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오전에 배출 주기를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배출 주기 때 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식전이라든지 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언제든 괜찮지만 속이 꽉 차 있는 상태, 그리고 음식을 먹기 바로 직전 같이 이제 다른 음식에 의해서 과일의 소화가 방해되는 시간에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 식품인 과일을 부패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네 번째, 과도한 단백질은 내 몸을 병들게 만들고 있다. 고기를 먹어야 근육이 만들어질까요? 온몸이 근육으로 뒤덮인 소, 코끼리는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야채만 먹고 그렇게 근육질의 몸이 된 거죠. 유독 사람만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 파우더를 먹고 매일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상 과도한 단백질은 분해가 매우 어려워서 우리 소화기관이 매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독소를 해소할 시간을 뺏어가는 주범이 되기도 하는데요. 근육을 만드는 데는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체내에서 합성되는 아미노산 외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은 모두 야채에서 얻어집니다. 물론 저는 채식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적은 하비 다이아몬드 역시도 반드시 육식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먹는 고기들이 과거 구석기 시대 아니면 우리 선사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먹었던 고기와는 그 질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요즘 먹는 고기들은 어떻습니까? 사료를 먹는 환경, 그리고 육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시멘트라든지 불필요한 것들을 먹게 되고 그러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는 환경에서 자라는 고기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올바른 사료를 먹고 자란 육류라면 과하지 않게 적당하게 먹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인체의 8시간 주기를 알아야 살이 빠집니다. 자,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먹고 소화시키는 시간인 섭취 주기입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동화 주기, 흡수 및 사용이 이루어지고요.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배출 주기로서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이어트에는 몸의 노폐물과 음식 찌꺼기의 제거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겠죠? 즉,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어떠한 것도 독소의 배출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은데, 위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과일은 이 시간에 먹어도 좋습니다. 또 과일 주스도 드셔도 되긴 한데, 과일 주스를 드실 때는 가공된 과일 주스가 아니라 진짜 과일 주스, 생과일을 바로 직접 짠 주스만 허용됩니다. 여섯 번째, 물 절대로 마시지 마라. 의사들은 하루에 2에서 3리터 정도 물을 마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물은 과일과 채소에 있는 수분처럼 효소와 각종 원소들을 몸으로 운반하지 못합니다. 즉, 물만 있는 거죠. 근데 과일과 채소에는 수분이 70% 이상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비타민과 미네랄과 각종 효소들과 또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개의 질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겠죠? 따라서 생으로 물을 마시지 말고 수분은 음식에 있는 영양분을 모든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과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므로 생존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탄수화물 등은 과일과 야채로 섭취합시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몸이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번째, 칼로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칼로리가 낮다고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도 예전에는 초저열량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도 해보았는데요. 이 칼로리에 집착하고 칼로리를 계산하는 다이어트는
단기간의 체중 감량은 도움을 줄 수 있겠으나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의지력에 따라 몇 년 정도는 지속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시간의 문제이지 자칫 잘못하면 원상복구되고 오히려 더 체중이 붙는 요요 현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칼로리가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비만의 주된 원인은 바로 몸의 신진대사 불균형에 있습니다. 즉, 배출 주기에 지방과 수분에 저장되어 있던 독소를 어느 정도로 잘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다이어트, 건강한 다이어트의 성공의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체의 주기에 맞춰서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음식은 야채와 과일을 의미하고요. 익힌 상태가 아니라 효소가 살아있는 그 채소의 에너지인 효소가 살아있는 생 그대로의 야채와 과일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소는 54도 정도에서 파괴되거든요. 우리가 먹는 다른 모든 상태의 음식은 농축된 음식입니다. 가공 처리나 요리를 통해서 물이 제거된 상태인 농축된 음식인데 하비 다이아몬드는 살아있는 수분이 70% 이상인 야채와 과일을 우리가 하루 중 먹는 칼로리의 70%를 차지하게 해야 되고요. 나머지 30%를 기타 곡물이나 아니면 단백질이나 기타 음식, 농축 음식, 가공된 음식으로 먹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야생동물처럼 병이 없는 상태로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